이게 그냥 양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걸 먹는 사람은 알게 될 거예요. 그 목소리는 작아서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 김치는 그냥 김치가 아니야. 진짜 이야기가 있는 김치야.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옥내의 김치를 먹고 나면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배추와 양념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데서 올라오는 향, 오래된 시간과 기억이 담긴 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향은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을 천천히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은 갑자기 뜨거운 눈가를 느꼈고 서류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이른 아침의 공기는 아직 서늘했고 재래시장의 골목길은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점들의 셔터가 하나둘 올라가며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채소 상인은 배추를 내놓으며 물을 뿌렸고 생선 상인은 얼음 위에 은빛 반짝이는 조기를 줄지어 올려놓았습니다. 시장의 풍경은 익숙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현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추억의 자리였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마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 맨 끝,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는 바랜 파란색 천막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천막 앞에는 낡았지만 반들반들하게 다른 나무 수레가 놓여 있었고 수레 위에는 손때 묻은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키 작고 단정한 단발머리의 노인이었는데 바로 73의 윤옥래였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 김치도 백화점 브랜드 김치도 몰랐지만 오직 한 가지 기다림이 담긴 김치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김치는 그저 발효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과 여전히 남아있는 정이 담긴 김치였습니다. 옥내는 오늘도 어김없이 천막 아래 작은 의자를 꺼내 앉아 김치통 뚜껑을 하나하나 천으로 닫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굵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손마디는 부은 듯 굽어 있었지만 그녀의 동작만큼은 섬세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뚜껑을 닦을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그냥 양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걸 먹는 사람은 알게 될 거예요. 그 목소리는 작아서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수레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글귀는 시장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음을 돌려주는 김치. 어느 누구는 장난처럼 웃었고 또 누구는 요즘 유행하는 감성 마케팅인가? 라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채소가게 주인 박 할머니는 그 종이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속삭이듯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말 진짜예요. 저 김치, 이상하게 그냥 김치가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옥내의 김치를 먹고 나면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맛있다고만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지거나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잠시 김치를 맛보더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이 김치를 마음이 움직이는 김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중년의 남자가 김치를 한 젓가락 먹고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수레 위에 돈을 두고 갔습니다. 옥내는 그를 붙잡지 않았고 그도 아무 설명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단지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자아이, 11살쯤 되어 보이는 학생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김치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옥내는 부드럽게 웃으며 김치 한 조각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이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김치 자꾸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법원 근처 카페에 이 김치 항아리가 놓이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카페 직원이 우연히 시장에서 김치를 사와 직원 휴게 공간에 두었고 결국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채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묘하게도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한 번쯤은 바라보게 되었고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며칠 뒤 그 테이블에 한 여자가 앉았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지민, 41살의 워킹맘이자 한 가족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고 최근에는 아이마저 지쳐 있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결정을 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김치 항아리는 특별할 것 없는 모습으로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시선을 자꾸만 끌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던 그녀는 잠시 후 사소한 호기심에 항아리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향기와 함께 아주 묘한 감정 하나가 그녀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향수 같은 감정이었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었으며 아주 오래된 기억을 슬며시 두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딸 강하늘이 엄마의 손에서 이혼 서류를 조용히 빼앗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지민은 그 행동에 놀라 딸을 쳐다보았고 하늘은 말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시장에서 윤옥래는 작은 성경책을 덮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천막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오겠네요. 그 말은 바람처럼 스며들었고 시장 끝자락의 공기도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로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강지민은 카페 창가에 앉아 이혼 서류가 담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선명한 도장과 이름들이 뚜렷하게 보였고 잉크는 아직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다짐하듯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꾸만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이 서류를 받아들고도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김치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잠시 호기심 정도였지만 지금은 묘하게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항아리는 평범해 보였지만 뚜껑에 묻은 손때와 투박한 글씨가 담긴 작은 종이 조각은 뭔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을 돌려주는 김치. 그 글귀는 마치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것 같았고 지민은 잠시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민의 곁에 앉아있던 딸 강하늘은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린 나이였지만
분위기를 읽는데 탁월했고 엄마가 말없이 서류만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늘은 그 항아리를 유난히 오래 바라보던 엄마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에는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고 바리스타는 익숙한 동작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중 한 명이 김치 항아리를 보더니 소리 없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시장 끝에서 파는 김치 아니에요? 그 김치 이상하게 먹고 나면 자꾸 생각나요. 지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만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귀는 분명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카페 창밖에는 초겨울 바람이 살짝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지민은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분명 오래전부터 삐걱거렸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남편 강준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차갑고 표현에 서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늘 혼자서 마음을 다독여야 했고 그 사이 감정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떠올리는 기억은 싸웠던 순간들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새벽에 밥을 차려주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아주던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따뜻한 말은 없었지만 묘하게 잔잔한 배려가 스며 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그 기억들은 지금 눈앞에 김치 항아리 냄새와 섞여 묘하게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단순한 배추와 양념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데서 올라오는 향, 오래된 시간과 기억이 담긴 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향은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을 천천히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은 갑자기 뜨거운 눈가를 느꼈고 서류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닦았지만 이미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김치 때문이지? 하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김치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식탁 위에 항아리를 올려두었지만 쉽게 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여전히 회의 중이라며 늦게 귀가했고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강하늘은 조용히 숙제를 하며 엄마의 눈치를 살폈고 지민은 자꾸만 항아리 앞에 서 있다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코트를 벗다 항아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그는 항아리를 알아보는 듯했고 그 표정에는 놀람과 혼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장 끝에서 샀어요. 이상하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준호는 항아리를 자세히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기가 퍼졌고 준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핸드폰을 만지거나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하게 조용한 공기 속에서 김치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항아리가 곧 이 가족의 오래 묶인 관계를 풀어낼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는 이미 천천히 돌기 시작하고 있었음을. 김치는 단순히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었고 용서였고
아주 느리게 돌아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막혀있던 심장이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의 바람은 유난히 건조했고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소리마저도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강지민은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렸지만 커피 향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인 김치 항아리의 존재였습니다. 항아리는 밤새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고 뚜껑에 묻은 양념 자국은 어제보다 더 오래된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잠시 멈춰 항아리를 바라보다가 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숙제를 정리하던 강하늘은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늘은 혹시라도 엄마가 서류를 다시 꺼내려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바라보다가 대신 조용히 김치 항아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김치 접시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아주 작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지민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강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어제와는 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의 항아리를 보고 멈춰 섰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딘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대화를 대신할 만큼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 대신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 한 조각이 놓였고 그 김치 덕분인지 그들의 아침은 오랜만에 말없는 평화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마시며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김치시장 끝 구석에 있는 그 집 거 맞지? 지민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거기 우리 어머니가 있어. 순간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민은 숨이 막히는 듯 손을 움켜쥐었고 하늘은 놀란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술에 김치 파는 그분 어머니야. 처음엔 믿지 못했는데 맞더라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앞에서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김치가, 그 항아리가, 그 향이 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감정들이 뒤섞이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식탁은 조용해졌고 기묘한 침묵 속에서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린 하늘은 단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할머니한테 가야 해. 그날 오후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말없이 출발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길가엔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택시가 재래시장 입구에 멈췄고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발걸음은 구석진 곳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끌렸습니다. 채소 상인, 생선 상인을 지나고 튀김 냄새가 나는 포장마차를 지나자 드디어 그 파란색 천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윤옥래가 있었습니다. 나무 수레 앞에 앉아 김치통 뚜껑을 닫고 있었고 햇빛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맑게 내려앉았습니다. 옥래는 손에 닦던 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지만
바로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어딘가 묘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은 조용했지만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옥내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람,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반가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주할 용기가 없어 잠시 바닥을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망설이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다가섰습니다.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맑은 눈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맞으시죠? 옥내의 두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떨림은 대답보다 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길가 나무에서 작은 은행잎이 떨어져 천막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윤옥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순간에만 흐르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시장 끝 천막 아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주 조용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단단하지 않은 진심으로,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방식으로. 시장 끝 풍경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파란 천막 아래의 공기만큼은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윤옥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의자에서 내려왔고 굽은 허리를 곧게 펴려 애쓰며 앞에 선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 단번에 아들을 알아본 순간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분명한 표정이 이미 얼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어머니를 오래 바라보았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어머니는 늘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려주고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성장하면서 어머니와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고 오래된 그 기억마저 잊혀진 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은 그때의 어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다시 한번 불러보았지만 그 두 글자에 담긴 감정은 너무 많았고 목소리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재회 앞에서 그녀는 섣불리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왔던 시어머니의 모습 말없이 음식을 차려놓고 늘 자신을 멀찍이 바라보던 그 고요한 시선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멸시나 냉담함이 아니라 어쩌면 표현되지 못한 애정과 그리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에 다른 상인이 다가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김치 할머니 아세요? 이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에요. 지민은 상인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김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 김치는 이상해요. 먹으면 마음이 움직여요. 꼭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늘은 슬며시 고개를 돌려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김치 그냥 김치 아니었구나. 시장 상인은 그 김치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몇십 년째 새벽마다 혼자 김치를 담그세요. 혼자 김치를 버무리면서 자꾸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이 김치 우리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해주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오래 남더라고요. 지민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새벽에 김치를 버무리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묘하게 그 장면이 마음속에서 현실처럼 생생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때도 시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김치를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김치를 먹으며 말없이 식사했던 그 순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가족과 다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줄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옥내는 천막 옆에 놓인 작은 접시를 들고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접시엔 김치 한 조각이 놓여 있었고 양념은 햇빛 아래 반짝이며 묵직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접시를 지민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가장 조심스러운 초대이자 소리 없는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지민은 그 김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집어들기 전에 마른 입술을 아주 약하게 깨물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망설임, 불안,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김치를 천천히 집어 조심스레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김치 맛이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짠맛보다 먼저 느껴지는 건 이상하게도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각이 목 뒤까지 천천히 올라오며 그녀의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김치 한 조각을 삼키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오해했던 마음과 잠겨있던 감정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옥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손을 뻗어 지민의 손등을 감싸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용히 털어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이 가진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시장의 소음 속에서 아주 짧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고깃집 사람도 채소 파는 할머니도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던 젊은 부부도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족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김치 한 조각이 전한 진심으로, 그리고 그 진심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작은 불씨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속에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로소 머물러야 할 곳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시작도 끝도 아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매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아닌 당연한 일상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곧 누구도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원래 그렇게 누군가의 등장과 사라짐을 조용한 평범함 속에 담아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옥래는 이전보다 말이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가에 스며있던 외로움 대신 묘하게 차분한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버무릴 때도 이전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지만 이제는 그 속삭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느리고 다정했으며 배추잎 한 장 한 장을 다루는 방식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누군가가 함께 앉아 숨을 고르고 있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시장이 붐비던 주말이었고 김치수레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김치를 사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김치를 사지 않는 사람들도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단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나 항아리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옥내는 김치를 담아주면서도 그들의 눈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시장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민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고 준호도 지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시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숨이 멎는 느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눈빛을 굳혔지만 곧 묘한 표정으로 옥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오랜 시간 숨겨온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수레 앞에 멈춰 섰고 오래된 항아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옥내는 그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화 하나 없이도 그 시간의 무게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비워진 사랑, 오해로 단절된 관계, 그리고 서로를 향해 닫혀있던 마음과 시선, 그 모든 것들이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의 아버지는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을 줄은 몰랐소. 옥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지민은 이 모든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 단순히 부부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된 어딘가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세대 위로 시간이 흐르듯 흘러내려 현재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옥내는 수레 옆 작은 벤치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언제든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곳에는 두 잔의 미지근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옥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김치를 담글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김치는 나한테로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는 길이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고백이었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진심이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결국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떠났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나도 등을 돌렸소. 살아가기만 바빴지 돌아볼 생각은 하지 못했소. 그 고백은 사과보다 더 무거운 용기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돌아갈 얼굴이 없어서 오히려 더 멀어졌노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동떨어진 고립이 아니라 서로에게 닿는 조용한 연결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같이 있어줘요. 그런 말들이 말없이 오고 가는 시간 속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왜 이렇게 마음속 얘기를 못할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햇살이 천막 위로 흘렀고 작은 김치 항아리 위에 반짝이는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시장에서 김치를 파는 노인을 보러 온 가족이 아니라 기다림을 이해하게 된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의 작은 천막 아래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김치를 사러 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유 없이 잠시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언가를 잃었거나 혹은 아직 잃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는 가족과 멀어진 사람, 누구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 또 누구는 중요한 한 사람의 진심을 놓친 채 늦게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아리 앞에서 서둘러 김치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향을 맡고 그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의 표정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해졌습니다. 윤옥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말없이 술의 옆 의자를 하나 둘 내놓았습니다. 그날 지민은 평소보다 천천히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식탁 앞에서는 여전히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의 감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에 멀어진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말없는 식사에도 조용한 온기가 깔려 있었고 강준호는 종종 어머니에게 가볍게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지민은 그런 모습을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지민은 수레 옆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옥내는 말없이 그녀에게 미지근한 보리차를 건넸고 그 따뜻함에 지민은 괜스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떠오르며 차가운 외벽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 상인들이 가볍게 소란을 떨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치 담그는 날이래요. 할머니 혼자 말고 가족이 같이 담근다네요. 지민은 그 말을 듣고 헤드셋을 벗은 듯 마음속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천막 안쪽 작은 작업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큰 대야와 배추, 양념 그릇 그리고 수건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도 그곳에 서 있었고 낯선 긴장감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옥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 순간을 피해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무장갑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어색한 모습으로 끼워져 있었고 어딘가 서툴렀지만 처음으로 어머니 옆에 서서 김치를 버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작업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옆에 강하늘도 조심스레 따라왔습니다. 천막 속은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묘하게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옥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말하지 않았고 그 대신 배추 한 포기를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깊게 정직했습니다. 지민은 배추를 받아들며 속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김치 한 통을 건네며 조심스레 말했던 순간
그때 그녀는 그 김치를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버렸고 그 속에 담긴 마음 또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눈앞에서 현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던 진심을 이제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때 김치가 왜 그렇게 짠맛이 났는지.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심이었고 옥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대야 앞에 서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 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먼저 배추를 넘기면 준호의 손이 양념을 묻혔고 지민의 손이 그 양념을 골고루 펴 발랐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서로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손에 묻은 양념을 닦지도 않은 채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맞네요. 그 말은 기적처럼 가볍고 그러나 기적처럼 깊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치가 버무려지는 동안 시장 사람들은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돌아오는 순간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김치에는 조금씩 새로운 맛이 더해졌습니다. 예전의 김치가 기다림의 맛이었다면 이날 이후의 김치는 돌아온 마음의 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맛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이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 그 모든 것이 김치 한 조각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시장 끝 천막 아래는 늘 따뜻했습니다. 김치가 담긴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곳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는 작은 쉼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치를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잠시 앉아 있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시장에는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어김없이 옥내는 항아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 준호와 지민 그리고 하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가족임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또한 이제는 그들을 김치 파는 할머니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온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조용히 천막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민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상가 근처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늘 딸의 삶을 멀리서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민이 시댁에서 살아가는 동안 친정엄마는 도와주고 싶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끼어들면 사위 가족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까, 부담을 줄까, 괜히 딸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느 순간 딸과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딸이 시장 끝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다던 소문을. 그 할머니 김치를 먹으면 사람이 마음을 돌려본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소문은 오래 묵힌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친정어머니는 조용히 천막 끝에 서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지민은 처음엔 보지 못했지만
준호는 곧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김치술의 뒤편의 의자를 슬쩍 끌어놓았습니다. 지민은 뒤늦게 고개를 돌리고 그곳에 서 있는 친정엄마를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으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가볍게 모으며 떨고 있었고 눈빛은 조심스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했다는 말도 있었고 괜찮니? 라는 질문도 있었으며 그래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었어라는 오랜 마음도 숨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앞에 서서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려던 순간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주 조심스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들,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응원할 수밖에 없었던 세월들. 친정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 아주 오래전처럼. 그리고 그 손길 하나가 그동안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대신했습니다. 그 순간 윤옥래도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투도 서운함도 감정적인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느리고 깊은 미소가 고요하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앞에 있던 항아리에서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그 접시는 지민이 아닌 지민의 친정엄마 앞으로 천천히 밀려졌습니다. 우리 아이 많이 키워주셨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목소리로. 그 말은 전혀 과장되지 않았고 부드러웠으며 놀랍도록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것들이 결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두 어머니는 오래 말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깊게 마음이 닿았습니다. 지민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옥죄고 있던 감정, 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죄책감도, 누군가에게는 늘 부족한 며느리이자 딸이었다는 불안감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김치 맛보다 사람 맛이 더 진하게 나는 날이네. 그날 이후 김치 수레 앞엔 김치를 사러 온 사람보다 서로의 마음을 잠시 쉬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김치를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고 시장에는 봄 냄새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천막 사이사이로 흘러들어오는 햇살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치술의 옆에는 새로 놓인 작은 간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돌려주는 김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리. 이제 사람들은 이곳을 단순히 김치를 파는 곳이 아닌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는 곳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윤옥래는 여전히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치 항아리를 정리하던 손길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술의 옆에는 늘 누군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 지민이, 어느 날은 손녀 하늘이, 그리고 가끔은 아들 준호가 서툰 손으로 김치를 버무리며
어머니 옆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준호는 서툴게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말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표현은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말이 없어도 그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옆에서 지민은 조용히 김치 양념을 버무리며 천막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기만 했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한 번쯤 멈춰서서 천막 아래 수레를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사러 왔고 누군가는 그냥 마음을 쉬러 왔으며 또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 울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낯선 중년 여성이 조용히 천막 아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항아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눈에 맺힌 눈물은 크게 흐르지 않았지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김치는 안 사도 되죠? 그냥 잠시 있어도 되죠? 지민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곳은 누구나 잠시 머물러도 되는 자리예요. 강하늘은 그 대화를 듣고 천천히 장부 옆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이곳은 김치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이 잠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 글귀는 어른들이 쓰는 문장보다 훨씬 단순했지만 누구보다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옛날부터 이웃이었으면서도 서로에게 무심했던 사람들, 남의 가게에는 절대 누르지 않던 문을 이제는 먼저 열어주고 지나가는 이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된 곳은 시장 전체가 아니라 단 한 자리, 바로 이 작은 김치술의 앞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해지던 어느 오후 윤옥래는 김치 항아리 뚜껑을 천천히 열어 한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팔기 위한 김치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김치였습니다. 고요한 바람이 지나갈 때 시장 끝길에서 낯익은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서툴렀던 남편이었고 돌아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던 사람. 그는 수레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옥내는 천천히 다가가 손에 작은 접시를 쥐어주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이 담긴 접시. 그 접시는 사과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아온 순간을 담은 접시.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김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윤기 어린 양념의 짠맛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은 묘하게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을 타고 올라온 감각은 아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울컥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돌아오네요. 그 말에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순간은 겨울 끝에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로 시켜 먹던 배달 음식도 없었고 티끌만큼의 어색함도 이상하게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밥, 구운 달걀, 김 한 장,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요리 실력은 없지만 이제는 이게 가장 든든한 식탁 같아요. 누군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치가 우리를 다시 앉게 했네요. 그날 밤 시장에는 불이 꺼졌지만 천막 속 작은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오래된 외로움이 아니라 오래된 기다림의 온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마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김치처럼 발효되며 기다리며 비로소 제맛을 찾아오는 것처럼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